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5학년 2학기 자료의 표현입니다. 자료의 표현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요. 먼저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래프 형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계예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누구의 성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나이는 어떤지 이런 각종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하나의 그래프 또는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이런 건 지금 현재 일어나거나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건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확률과 관련이 있고요. 지금처럼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통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서 현재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바탕이 돼야 되니까 이런 통계 활동하고 그다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표로 만들고, 그래프에서도 막대 그래프가 있었고 꺾은 선 그래프가 있었고, 이번에 배우는 줄기와 잎 그림, 그다음 6학년에서 다루는 띠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그 자료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통계 중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료의 특징을, 조사한 자료의 특징을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겠죠. 특징을 하나의 수로 표현한다? 나라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수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평균은 한 가지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평균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 그렇게 많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평균이 무엇이냐면, 그 평균은 산술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산술 평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데, 두 번째는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산술 평균만 익숙하고 나머지는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산술 평균은 어떤 것들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평균 점수 구하기,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학생이 있었는데, A라고 하는 학생은 수학 점수가 한 번은 중간고사 때는 10점이 나오고 기말고사 때는 80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때도 45점이 나왔고 기말고사 때도 45점이 나왔어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변화가 없어서 다음에도 45점이나 하면 그 정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친구는 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두 가지가 있지만 또 이 학생의 자료, 이 학생의 자료, 또 이렇게 두 종류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점수를, 평균 점수라고 했을 때는 이 두 점수를 더하죠. 자, 더해서 지금 한 번, 두 번, 시험이 두 번 있었으니까 자료의 수로 나눕니다.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총수로 나누어요. 자, 그렇게 되면 90 나누기 2가 되니까 45가 되겠죠. 그래서 A라는 학생의 평균 점수는 45점입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학생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45, 자료의 총수를, 자료의 합을 두 가지 자료였잖아요. 자료의 총수로 나누게 되니까 90 나누기 2에서 이때도 45점이에요. 아, 평균이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평균이고, 정확한 이름은 산술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루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기하 평균이란 무엇인가? 기하 평균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성장률 같은 거. 자, 어떤 A라고 하는 학생이나 기업이 있었어요. 자, 그런 기업이나 어떤 A라는 거에 물건이 있었어요. 자, 물건이라고 할까요? 근데 10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요. 100원짜리 물건이 그 다음에 한 번 인상이 됐어요. 2배로 인상이 돼서
또 아니면은 뭐 100만원어치 물건이 팔렸는데 그 다음에는 200만원어치를 팔렸다. 이렇게 매출이 뭐 증가를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2배가 되면 2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냥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100원에 2배는 200원.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올라가지고 몇 배가 올랐냐면 여기서 8배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200에 8배니까 1600원이죠. 자, 처음에 여기에서 100원이었던 것이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증가를 해서 1600이 되었습니다. 100이 1600이 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100에 4배를 했어요. 자, 4배를 하게 되면 400이 되죠. 그러면 또 4배를 하게 되면 1600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00이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증가를 해서 1600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2하고 8이 있죠. 2배하고 8배. 그럼 2배하고 8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같은 수로 봤을 때는 4하고 4, 이거하고 결국에는 같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산술 평균을 구할 때는 자료가 2개면 그 수의 합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기하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의 곱에다가 우리가 제곱근을 구합니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어른들은 다 아는 걸로 하고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같은 수를 2번 곱해서 이 수가 되게 하는 그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루트 16이니까 이건 4가 되고요. 4 곱하기 4의 제곱근은 또 4가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2배 했다가 8배가 됐다는 것은 사실 4를 2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10 더하기 80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2번 더해서 한 번, 2번 더해서 한 번에 90이 됐다는 거는 각각 45씩 더한 거랑 똑같죠. 똑같은 수 45를 2번 더한 것이 전체 합이 80이라고 했을 때 같은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45를 말합니다. 2번 했을 때 똑같은 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여기서 몇 배하고 몇 배를 했는데 그것이 16배가 됐어요. 2하고 8일 수도 있죠. 2하고 8일 수도 있고 1하고 16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수가 똑같다고 봤을 때는 4 곱하기 4. 자, 평균이니까 같은 수인데 똑같은 거를 몇 배하고 몇 배를 해야 16배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 평균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를 2번 곱하면 16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수를 2번 곱하면 16이 되는 거고 똑같은 수를 2번 더하면 9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합하고 관련이 있는 게 산술평균이고 곱하고 관련이 있는 게 기하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100원이 오르고 뭐 3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400원이 올랐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400원이 올랐을 때 각각 200원씩 오른 거다. 이렇게 했을 땐 산술평균인 거고 각각 2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100원에서 400원이 됐으면 2배면 200, 또 그 다음에 2배면 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오른 건 아니지만 100에서 400이 됐을 때 두 번에 걸쳤다면 각각 2배, 2배다라고 계산해서 배로 계산하는 것이 기하평균. 그것에 차로 계산을 하는 것이 산술평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몇 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산술평균으로 구하면 안 되고 기하평균으로 구해야 되겠죠. 몇 배니까. 자,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조합평균도 또 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조합평균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을 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갔다 왔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거리가 갈 때도 1km, 올 때도 1km입니다. 근데 갈 때는 4시간 걸렸고 올 때는 5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평균 몇 시간 걸렸느냐라고 했을 때 결코 4하고 5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평균 속력을 만약에 구하거나 평균 시간을 구한다. 평균에 걸린 시간을 구한다. 그럼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총 거리를 총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총 속도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속도의 합에서 총 거리로 나누는 건데 자, 여기에 지금 그런데 총 거리는 2km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총 2km예요. 그러면 총 속력은 갈 때 속력하고 올 때 속력을 더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갈 때 걸린 속력, 갈 때 속력 더하기
올 때 속력, 속력의 합이 총 속력이 되는데 갈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갈 때 걸린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가 갈 때 속력 맞죠? 올 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속력을 총 거리로 나눈 것이 평균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20분의 얼마입니까?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9분의 40이 돼요. 따라서 결코 4 더하기 5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시간을 2로 나눈 4.5하고는 같지 않죠. 얘하고 같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에 의해서 구한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에 의해서 구하지 않고 그냥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의미 자체가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고학년 올라가서도 많이 배우고,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그 옥타브 뭐 그런 거 계산을 할 때 평균 구하고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조합 평균을 씁니다. 자, 그래서 평균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많아서 무조건 더해서 나누기를 하는 이런 산술 평균도 있지만 곱해서 제곱근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평균이 무조건 산술 평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1단계로 산술 평균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또 기하 평균, 또 새로운 평균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더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렇고 여기서 2하고 8하고 더해서 나누게 되면 5가 되는데 결코 5배하고 5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산술 평균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산술 평균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지금 자료의 총 수분의 자료의 총 합입니다. 자, 전체의 합을 전체의 자료의 수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산술 빼고 그냥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자료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총합,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했을 때는 평균에다가 자료의 수를 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총수분의 총합이 평균이라면 우리가 총합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총수랑 평균을 곱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봉사를 했나 봐요. 봉사를 해서 각각의 이제 5명의 학생들의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점수들의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산술 평균 구하는 공식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자료를 주고 먼저 총점은 몇 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총점은 몇 점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것은 총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1100 더하기 959 더하기 1300 더하기 978 더하기 1135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총합은 얼마냐면 5472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몇 사람이 참가했습니까? 이것은 자료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총점을 물어봤으면 자료의 총합을 말하는 거고요. 자료의 총합을 물어본 거고, 여기서는 자료의 총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몇 명이냐면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사 점수, 5명의 봉사 점수의 평균은 무엇인가? 평균 점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 구하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라고 그랬죠. 자료의 총수 분의 그 다음에 자료의 총합이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고, 계산을 하면 1094.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1094.4면 수란이는 평균을 넘었고 여긴 평균이 안 되고 성인은 평균을 아주 많이 넘었고요. 대경이는 좀 안 되고 우경이는 넘었고, 그러니까 넘은 사람도 있고 안 넘은 사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평균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평균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그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야지 됐는데 그 장군이 그 자기 병사들의 키를 다 평균을 내봤어요. 과연 여기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까? 봤더니 키가 큰 장병도 있고 키가 작은 장병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그 키의 평균이 그 수심보다 좀 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키가 큰 병사도 있고 키가 작은 병사도 있잖아요. 근데 평균을 봤더니 그 평균 결과가 그 수심보다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되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몇 명 빼놓고는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커서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 키의 평균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오류라고 하는 사례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구해야 돼요? 가장 키가 작은 병사가 수심보다 큰가? 그쵸? 섰을 때 물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봐야지 평균을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 총합이 있고 총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몇 가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재윤이의 평균이 90점을 넘으려면 12월 시험에서 적어도 몇 점을 받아야 합니까? 자, 여기에서 12월 점수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봤으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공식에 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자료의 총수 분의 자료의 총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평균이 90을 넘으려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90보다 커야 되는데 90보다 크다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90이 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자, 거기에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모두 4개가 있고요. 자, 총합은 88 더하기 84 더하기 92 더하기 그 다음에 12월 점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이제 4를 곱해주게 되면 360이고요. 자, 이걸 더하니까 88 더하기 84 여기다 더할까요? 자, 88, 84를 더하게 되면 172가 되고요. 자, 거기다가 172에다가 92를 더하게 되면 264. 그래서 264 더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는 360에서 264를 빼야 되니까 얼마냐면 9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2월 시험에서 96점을 받으면 딱 평균이 90이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90점을 넘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96점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96점보다는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7점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만약에 4점 간격으로 다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100점 받아야 되는 거죠. 96점보다 더 많은데 한 문제당 4점이니까 아니면은 뭐 서술형에서 뭐 소수점 이런 점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96.1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96점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우리가 평균 9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8점, 84점, 92점 자, 이렇게 있어요. 그 90점이 되기에는 2점이 모자라죠. 90점이 되기엔 6점이 모자라고 90점에서 2점이 남아요. 그럼 남는 거하고 모자라는 거 봤을 때 이 시험이 이때 되게 못 봤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좀 충분히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최소한 6점이 더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최소가 96점인데 이때는 딱 평균이 90이니까 96점보다 더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볼까요? 5명이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처음 2명의 몸무게의 평균은 44.3kg이고 나머지 3명의 몸무게의 평균은 41.3kg입니다. 5명의 몸무게의 평균은 몇 kg입니까? 자, 이런 문제 있는데 평균을 맨 처음에 배운 어린이들은 이렇게 해요.
44.3 더하기 41.3 나누기 2. 자료가 2개 있으니까 둘로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료의 총수를 총수분의 총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총수 또는 총합, 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명인 거잖아요. 5명인 거니까 2가 아니라 여기서는 5가 됩니다. 총수는 5고, 자, 그럼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총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5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5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 사람의 평균이, 자, 평균이 얼마냐면 44.3이고 이 세 사람의 평균이 얼마예요? 41.3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전체 합을 알고 싶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는 이 두 사람의 합하고 이 두 사람의 그 몸무게의 합하고 세 사람의 몸무게 합을 다 더해야 돼요. 자, 그러면 평균이 44.3이니까 두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44.3 곱하기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세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 평균 41.3이 각각 41.3이라고 했을 때 3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총합은 세 사람이 똑같이 41.3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3배만큼이 더한 합이에요. 누구는 좀 많고 누구는 적고 어쨌든 41.3 곱하기 3배만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428, 88.6에다가 9, 3, 1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23.9 더하기 88.6이니까 어떻게 되죠? 211.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211.5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5로 나눈 것이 이제 5사람의 평균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 5, 4, 20, 5, 20, 5, 3, 15. 자, 이렇게 해서 42.3 kg이 세 사람이 아니죠. 5명이죠. 5명의 평균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총합이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누면 안 되고 이 두 사람의 총합 더하기 이 두 사람의 총합. 자, 이 총합을 구하는 거는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 이런 거죠. 자,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문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재윤이네 반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84점,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87점, 그리고 반 전체의 평균 점수는 86점이었습니다. 시험을 본 여학생 14명이라면 시험을 본 남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먼저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고 남학생이 있었는데, 자, 이게 우리 반이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랬는데 여학생의 평균 점수,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84점이고 그 다음에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87점, 그리고 반 전체의 평균 점수는 86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두 수만 보고 자꾸 나누기 이해하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요.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여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84점이었는데 14명이라고 그랬고 지금 남학생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럼 전체 학생 수는 여학생 더하기 몇 명이에요? 남학생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이것은 식으로 쓰게 되면 전체 평균은 전체 사람 수, 여학생 더하기 남학생, 거기다가 총합이니까 여학생들의 총 점수를 해줘야 되겠죠. 14명 곱하기 84점, 자, 더하기 남학생은 몇 명인지 모르고 곱하기 87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학생의 총점 더하기 남학생의 총점을 여학생의 수와 남학생의 수로, 총수로 나누는 것이 평균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식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뭐 예상과 확인으로 한번 10 넣어서 계산해보고 실컷 계산하고 아니면 말고 또 11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식 만들기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반 점수의 총합은 여학생의 총합에다가 남학생 점수의 총합을 더한 게 여학생 점수 다 더하고 남학생 점수 다 더하는 게 우리 반 총점이 되는 거죠. 자, 총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총점은 우리 반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평균이 86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 수라고 그랬죠. 그럼 14명 더하기 남학생. 자, 이렇게 됐고 여학생의 점수는 84점이 몇 명이에요? 14명이니까 여학생의 총합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은 굉장히 시험을 잘 봤네요. 87점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지금 86 곱하기 여학생 더하기 남학생이었으니까 86점 여학생이 14명, 그 다음에 86점 남학생이 몇 명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쓰고 84 곱하기 14 더하기 87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양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는 14가 86만큼 있는 거고 여기 14가 84만큼 있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84만큼은 똑같고 14가 이만큼 이쪽이 더 많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네모가 86개 있고 네모가 87개 있는데 그럼 여기 네모 86개하고 네모를 86개 다 더하고 이쪽 네모를 87개를 다 더하면 86개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네모가 하나가 남죠. 자, 따라서 이쪽하고 이쪽은 여기에서 네모가 하나가 많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4가 네모가 되고 따라서 네모는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남학생은 모두 28명이었다. 자, 여기에서 양쪽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것을 합이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식을 세워도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냥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다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중간에 뭐 빈 네모가 있다든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평균 공식보다는 총합을 구하는 공식,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곱하기 수, 자료의 수죠. 자, 그런 것이 더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평균 구하는 식하고 총합 구하는 식하고 왔다 갔다가 잘 돼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더불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과 관련된 문제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림 그래프, 그 다음에 또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정리하기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할 무슨 목적이 있을 때는 자료를 어떻게 하죠? 자료를 수집하죠. 뭐 자료를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이 수집된 자료는 뭐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집된 자료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죠. 자, 분류를 할 때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놓고 나서 그 분류한 것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표로 정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제 그래프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프로 정리하는 게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프로 정리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그 자료의 특징, 변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얼마나 적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래프인데 그것을 정리한 걸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한 최종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것 이야기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래프를 정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에 걸쳐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래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뭐 원 그래프 이렇게 정형화된 그래프가 나오는데 외국 아이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막 써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프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막 아이들 막 내놓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보다는 자료를 표현하는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잘 그리느냐, 뭐 그래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알게 된 것을 잘 이야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아이들도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그래프를 만드는 그래프 자체를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래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표현이 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정리하게 되고 자,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통계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 그래프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다루게 되냐면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줄기와 잎 그림. 자, 우리가 그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다른 말로 그림이라고 하죠. 그것의 어떤 히스토그램이 초등화된 그런 과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줄기하고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 줄기 부분하고 잎 부분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세로로 쭉 해서 나열하는 그런 그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것이 줄기와 잎 그림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면서 알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런 자료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이것은 수집된 자료고 보면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먼저 알아보면 여기서 그리는 순서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자,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맨 첫 번째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줄기와 잎을 정해야 되겠죠. 뭐를 줄기로 하고 뭐를 잎으로 할 것인가. 자, 이걸 보니까 두 자릿수예요. 21도 있고 뭐 36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0의 자리는 줄기, 뭐 1의 자리는 잎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이 줄기가 되고 이쪽 부분이 잎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그러면 줄기, 그 다음에 잎.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줄기와 잎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줄기에 있는 숫자를 쓰고 자, 줄기에 있는 숫자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20이 있죠. 그러면 줄기에는 2라고 하는 것은 10의 자릿수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도 있으니까 뭐 30도 있고 그 다음에 47이 있으니까 40도 있고 54가 있으니까 50도 있고 자, 이걸로 끝났나 딱 봤더니 62도 있으니까 60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봤더니 또 뭐가 있나요? 끝난가? 72도 있으니까 70. 자, 이렇게 되어서 줄기를 씁니다. 자, 줄기의 수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쓰냐면 줄기의 숫자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 잎의 숫자를 씁니다. 자, 잎의 숫자를 쓸 때 이제 우리가 그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런 도구가 있으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 21이라고 하는 걸 썼죠. 자, 여기 이거 지울까요? 쓴 거하고 안 쓴 거를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21이 있으니까 21은 썼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21. 그 다음에 또 쭉 보니까 25가 있네요. 자, 25 썼다. 그러면은 25 해서 여기다가 또 5 쓰고 콤마는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쓰고요. 쭉 가다가 보니까 또 29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29 해서 여기다가 9 이렇게 1의 자릿수만 써요. 그러면 여기가 잎이 3개 있다는 것은 22 3개 있다는 거죠. 21, 25, 29에서 공통되는 1은 줄기 부분에 쓰고 여기 생략해서 그냥 1의 자릿수만 쓴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이다. 그러면 36도 마찬가지로 30, 그 다음에 6 쓰고요. 36 썼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쭉 보니까 34도 있어요. 34 그러면 여기도 34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쓰고 또 쭉 가다가 또 30대 없나요? 39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잎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9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머지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잎의 숫자를 썼어요. 잎의 숫자를 쓴 다음에 다 썼습니다. 다 한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인지 제목을 붙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아파트 주민들의
나이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40대가 제일 많으면 이쪽으로 많이 벌어지겠죠. 이쪽으로 쭉 가면 40대가 많은 거고, 그냥 50대 좀 줄어들고, 그러면 쭉 나이가 40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70대 어른은 한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거나 이랬잖아요. 물론 막대 그래프도 옆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시각적으로 어느 때 사람들이 제일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20하고 여기 159가 있으면 159를 다 더하고 20은 몇 번 더하는 거예요? 3번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전체 총수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줄기와 이 그림 그리는 간단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림 그래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 그래프 우리가 이미 배웠었는데 5학년에 다시 나왔어요. 자,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말 그대로 무슨 그래프인가요? 이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 그래프에서는 이와 같이 그림이 쓰이는데 큰 그림이 있으면 수가 큰 거고, 예를 들어서 큰 그림 하나가 100명이다. 그럼 100단위가 되는 거고, 작은 그림이 10명이다. 그럼 작은 그림이 10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아, 이것이 어느, 동네별 학생수라고 했을 때 어느 동네에 학생이 제일 많이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전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학생이 1150명이었었어요. 자, 1150명이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질문.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다 동네가 없는데 다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가동네가 몇 명이냐면 지금 100그림이 3개가 있고 100명이 그 다음에 10이 4개가 있으니까 340명이 되고 나는 440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모르고 그 다음에 라는 몇 명이에요? 150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 합쳐서 모두 합쳐서 1150명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나 라에 있는 학생 수를 다 더해서 1150에서 그 수를 빼게 되면 다에 사는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볼까요? 340하고 440하고 150을 더하게 되면 930이 됩니다. 여기다 70을 더하게 되면 1000이 되고 여기다 150을 또 더해야 되니까 다에 있는 학생 수는 220명이 되죠. 자, 220명이라고 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100명씩 이 큰 그림이 2개, 그 다음에 작은 그림 10명씩 그림이 2개.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220명이 표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질문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와 가장 적게 사는 동네의 차는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로 다 나타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사는 학생을 척 보니까 나머지 10단위는 볼 것도 없고 100단위에서 나가 제일 많네요. 자, 나가 제일 많고 440명이 제일 많고 제일 적은 동네는 라. 여기서 요거 하나 있으니까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40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자, 150을 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90명. 자, 여기에서 440에서 150을 빼면 290에서 차는 290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학생 수가 많은 동네부터 차례로 쓰시오. 자,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가.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라.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알고자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줄기와 잎 그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냥 그린 그래프 보고 또 뭐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이번 5학년 2학기 자료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본다면 뭐니 해도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 구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평균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할 때는 좀 그 지식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뒤죽박죽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그림도 중요하지만 평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집중해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5학년 2학기 자료의 표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